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2월 11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군 동아시아서 연일 군사훈련 긴장급 고조. 미 해군은 9일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모전단과 니미츠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벌였다고 밝혔다. 루스벨트 전단은 루스벨트함과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 3척 등으로 구성됐다. 니미츠 전단은 니미츠함,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 1척으로 구성됐다. 연이은 미군의 동아시아 군사훈련에 프랑스도 가세했다.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은 8일 트위터에 핵 잠수함 SNA 에데로 대함이 남중국해를 순찰 중인 해군 함정 BSAM 세이남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파를리 장관은 이번 특별 순찰로 프랑스 해군은 미국, 일본 등 전략적 동맹국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7일 미 공중지휘소 및 통신중계기 E-6B 머큐리가 오키나와 서쪽 100km 상공에서부터 서해상인 태안해안 115km 지점까지 비행한 항적 정보를 공개했다.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이 6B 머큐리는 잠수함에 잠수함발 탄도미사일 발사 지휘를 내리는 임무가 기본으로 서해상에 이 비행기가 출현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6일 미 해군 오하이오 핵 추진 잠수함이 최근 미 7함대 작전 구역에 배치돼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주일 미 해병대와 강습 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북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 입장을 예고한 것이라 분석했다. 위 사실을 종합해볼 때 오하이오 핵 추진 잠수함과 E-6B 머큐리가 북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7일 실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4일 라파엘 페랄타 구축함을 일본 요코스카항에 배치한 사실을 공개했다. 미군은 라파엘 페랄타 배치는 파트너와 동맹국들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 유지를 위한 미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브라볼로 불리는 미 공군 RC-135S 정찰기가 3일 서해 상공에서 포착됐고 이 항공기를 지원하기 위해 미군 공중급우기도 함께 출격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과 손아래 동맹국들의 핵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략 무기가 동아시아에 집중 배치돼 군사훈련을 벌임으로써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잠수함 상선과 충돌 후 휴대폰 신고 굴욕.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소류가 수면 위로 떠오르던 중 대형 상선과 충돌했다. 8일 일어난 이 사건이 교도통신 등의 보도로 뒤늦게 공개됐다. 주요 언론사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잠수함은 통신시설이 파괴돼 승조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군 당국에 사고 보고를 한 걸로 알려졌다. 신고 시점조차 사고 발생 후 약 3시간 30분이 지난 후 이뤄져 일본 내외에서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잠수함이 잠망경을 이용해 상선을 봤지만 제때 피하지 못했다며 사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고로 승조원 3명이 경상을 입었다면서 잠수함 손상은 심각하지 않아 운항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 미군 대령 브래들리 마틴은 CNN에 출연한 자리에서 잠수도 통신도 불가능한 잠수함을 두고 손상 규모가 작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일 미일 연합군의 군사훈련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어떤 작전이었는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사고로 미일 연합군 사기 저하에 적잖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탄핵안 합헌 결정, 탄핵 재판 본격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합헌으로 결정되면서 탄핵 심판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9일 제이미 레스킨 탄핵소추위원단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축이 돼 의사당 난입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해당 영상을 상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퇴임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며 미국 역사상 전례 없다고 맞섰다. 데이비드 시원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7,400여만 명의 미국인들은 탄핵이 전개해서 트럼프를 제거하고 지지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4시간의 팽팽한 공방 끝에 시행된 합헌 여부 표결은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트럼프 탄핵 재판은 트럼프 변호인단과 하원 탄핵 소추인단이 각각 16시간씩 변론 시간을 얻어 본격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들은 다음 주 표결을 통해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전망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민주당이 공세적으로 나온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사상 유례없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허울뿐인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화석연료 종사자들의 실업 문제에 대한 답변을 회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젠 사키 대변인은 수천 명의 화석연료 산업 종사자들에게 언제 친환경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친환경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자료를 먼저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기자들이 당신은 친환경 일자리를 얻을 것이라 말했다. 그게 언제 가능한지 묻는 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몇 주 안에 친환경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폭스뉴스 로라 잉그라햄은 개인 소셜미디어에 젠 사키 대변인의 모호한 답변을 지적했다.
로라 잉그라햄은 젠사키 대변인의 발언을 통역하면 친환경 일자리가 어디서 생겨날지, 얼마나 많은 납세자들이 친환경 일자리를 위해 실업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토론에서 화석 연료를 없애지 않을 것이라며 호언장담했지만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을 중단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최대 7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특파원, 백악관 국회의사당 성조기 조기 개양. 백악관 국회의사당 일대의 성조기가 하프스태프로 개양됐다. 예우 또는 죽음을 알리는 조기가 일제히 개양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21세기 민독일보 워싱턴 DC 특파원에 따르면 백악관과 인근의 행정부 건물 일부, 국회의사당, 연방군이 숙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호텔의 성조기가 모두 하프스태프로 개양됐다. 워싱턴 DC 특파원은 미국 역사에 2월 9일이 기념일 추도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며 의아함을 표했다. 이어 아직까지 현지 매체에서는 하프스태프 개양과 관련된 보도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트럼프 탄핵 심리가 찬성 56표, 반대 44표로 통과되면서 합헌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트럼프 탄핵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월 11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